값, miss. 사실은 수투 같은 경우는 조금 이게 문제풀이가 좀 다양한 부분도 있고, 뭐 이렇게 풀어도 되고 저렇게 풀어도 되고, 특히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도 되고 아니면 식으로만 풀어도 되고, 뭐 이런 어떤 방향의 선택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수업을 들은 학생들마다 좀 본인이 선호하는 방식이 분명히 있을 건데, 나는 그래프로 푸는 게 되게 좋아, 뭐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고, 나는 그래프 그리는 거 너무 싫고 될 수 있으면 식으로 좀 공식으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풀고 싶어, 이런 거를 선호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두 가지를 사실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많이 편식을 합니다. 좀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정말 이렇게 수학에 많이 다져져 있는 친구들을 제외하면 대체적으로는 이 한쪽을 좀 편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길게 보면,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뭐 기말고사 대비를 하면서 수투를 준비를 하는 게 지금은 최우선 과제지만, 길게 보면 결국에는 미적분까지 가고 뭐 이것저것 다 하고 수능 대비도 하다 보면 결국엔 두 개를 다 써야 된다. 그러니까 뭐 수저도 쓰고 젓가락도 쓰고 이게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수저도 쓰고 젓가락도 쓰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음식을 편하게 좀 이렇게 자유자재로 먹을 수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 두 가지 도구를 멀티로 좀 써 주셔야 된다, 이런 거를 조금 여러분들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좋아요. 자, 10번 문제부터 할 건데, 얘는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살짝 조금 한 가지를 좀 정리하고 시작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살짝 내용을 좀 정리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적용해 가는 문제들, 약간의 이런 것들을 알면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몇 가지 개념들을 한 두 개 정도만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이제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함수를 많이 다루잖아요. 지금 함수 그래프를 다루고 뭐 기본적인 내용들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메인으로 다루는 게 이제 3차 함수하고 이제 4차 함수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3차 함수, 4차 함수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좀 몇 가지 중요한 식들, 그런 식들은 좀 정리를 해놓고 문제를 접근을 하면 얘네들은 굳이 우리가 막 미분해서 부호를 확인하지 않아도 그런 어떤 특징들을 좀 빠르게 캐치를 할 수 있는 식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들이랑 그런 식들마다 가지고 있는 또 나름의 유용한 비율들도 있거든요. 이런 비율들을 좀 뭐 증명까지는 할 수 없고 빠르게 정리를 해서 그걸 가지고서 어떤 식으로 문제에 활용을 하는지, 그런 샘플들을 제가 몇 개를 좀 보여드릴 테니까, 이런 식이 보였다라고 하면 망설이지 마시고 이제 팍 우리가 이제 그래프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3차 함수를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제 3차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x세제곱 이런 걸 먼저 예시로 들어드리면 여러분들 에게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이는 이 x세제곱이라는 게 사실은 딱 식만 보면 우리 그래프를 바로 그릴 수 있죠. 뭐 미분 굳이 하지 않아도 얘가 y는 x세제곱이고 여기서 삼중근을 갖는다, 이런 거를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식을 보고 바로 이렇게 그래프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애도 있는데, 사실은 fx의 3차에서 진짜 많이 쓰이는 개형 중에 하나가 약간 이런 식의 개형도 있습니다. x세제곱 빼기 4x, 약간 이런 식의 구성을 갖고 있는 것도 조금 보실 줄 아셔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사실 x로 이렇게 묶어주시면 x제곱 빼기 4가 되면서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라는 식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얘는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좌우 대칭인 이런 함수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2다, 이렇게 이제 fx 3차 그래프를 바로 그릴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조금 하나 기억하면 되게 유용한 게 뭐가 있냐면, 이 지점 0하고 2, 사실은 여기가 변곡점인데 이 변곡점과 요 x축과의 교점과 요 극값 요 사이에 이 길이에 대한 비율이 항상 정해져 있거든요. 그 비율은 여기가 루트 3일 때 여기는 1이다 라는 이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 3 대 1, 이 비율을 기억하시면 사실은 이 극소값이 발생하는 x값을 바로 구할 수가 있죠. 여기가 2라고 한다면 이 2를 루트 3으로 나눠주시면 되니까 이 지점도 비율로서 바로 확인을 하면 그 값을 구하는 게 굉장히 또 쾌적해지는 이런 게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이렇게 대칭이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 이렇게 이제 잡아주시면 극대값을 갖는 지점을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변곡점에 대해서 좌우 대칭인 식 같은 경우는 극값이 발생하는 곳이 저기구나,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 이게 이제 사실은 베스트입니다. 얘가 제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제 어떤 식이 있냐면, fx에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약간 이런 형태의 3차 함수. 이것도 진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x제곱으로 이렇게 묶어주시면, 여기가 x 마이너스 3 이렇게 이제 인수가 나눠지게 되죠. 그럼 얘는 실질적으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0에서는 튕기고 3에서는 통과하는, 이런 0에서 중근 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등장을 하죠. 이게 이제 3참수 그래프가 되는데, 또 이런 어떤 이 접선에 이렇게 극대값에 접하는 이런 선인 경우에는 또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비율이 있죠. 이렇게 극대가 발생하는 지점과 변곡점이 발생하는 지점, 그리고 극소가 발생하는 지점과 여기 교점, 얘네들 사이의 비율이 항상 1대 1대 1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극값을 구하거나 계산을 하는 과정을 굉장히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대 대 변곡점, 그리고 극소, 그리고 교점, 얘네들 사이에서의 어떤 비율이 계속 다 길이가 동일하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당연히 이거 마이너스도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이다, 뭐 예를 들어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x제곱에 x 빼기 3이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 그럼 얘는 0에서 접하고 3에서 통과하는 건데 이제 부호가 반대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아까는 무한대로 갔다면 이번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야 되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극소, 변곡점, 극대, 교점, 여기 사이의 비율이 다 1대 1대 1이라는 걸 기억하고 있으면 이런 극값들을 구할 때 우리가 굉장히 편하게 미분하지 않고도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거를 일단 체크를 좀 하나 해주시면 되고요. 자,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뒤에 상수가 붙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플러스 5가 붙었다. 그러면은 여기 보이는 이 친구가 플러스 5가 붙었다는 것은 약간 기존 어떤 함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y축 방향으로 5만큼 평행 이동했다, 약간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극대가 발생하는 이 지점에 y값이 5다, 이런 것도 확인을 좀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가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5만큼 평행 이동해주면 사실은 상수항이 이렇게 이제 붙어 있다 하더라도 크게 상관없이 해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가능해요. 여기다 이제 플러스 2가 붙었다라고 하면 여기에다 플러스 2가 붙은 형태가 되면서 여기가 이제 y는 2라고 이렇게 이제 잡아주면 뭐 그래프의 개형 자체는 동일하게 세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3참수에서 많이 사용되는 식들, 그리고 그 식에 해당되는 비율들을 좀 활용하는 것들은 사실은 알아두시면 계산에서 굉장히 편한 부분이 있고요. 자, 4참수도 하나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4참수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대칭을 이루는 형태입니다. 뭐 x제곱에 x-2의 제곱, 이런 형태. 그래서 각각의 중근을 갖고 있는 형태가 사실 4차에 정말 많이 사용되는 구조 중에 하나고요. 얘 같은 경우는 4차인데 0에서 튕기고 조금 좌우 대칭이어야 되는데 조금 대칭스럽게 이런 식으로 생긴 4차 함수식이 되고요. 그래서 0에서 접하고 2에서 접하는데 1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고 있는 상태, 약간 이런 느낌의 식이라는 걸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얘도 되게 많이 쓰이지만 정말 많이 쓰이는 식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게 있어요. 얘는 뭐냐면 뭐 x 4제곱에 4x 세제곱, 이런 식의 4차 함수도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사실은 x 세제곱으로 묶어주면 x 빼기 4가 되죠. 자, 그럼 보시면 0에서 3중근을 갖고 4에서 한번 통과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요. 그럼 실제로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가 0이면 3중근 x세제곱처럼 0에서 이렇게 통과를 하고요. 그리고 다시 통과하는 이 지점이 4가 되는 이런 형태의 fx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3차로 잘린다라고 한다면은 이걸 3차로 묶어주게 되면 이렇게 3중근 갖는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는 4차 함수 개형이다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사실은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이 하나 존재하는데 3중근 기준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교점 기준으로 한 칸, 아이고, 이거 좀 빗나갔는데, 요 떨어진 곳에서 뭐가 발생한다? 그쵸, 극값이 발생한다 라는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여기 값이 3이다, 이런 것도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는 정말 많이 사용을 하는 애들이고, 사실 이걸 가지고서 나중에 추론하는 것도 한번 정리를 좀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식 정도는 굳이 미분하지 않아도 한 번의 구조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상수항이 추가되는 경우, 이건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뭐 여기가 이제 플러스 5만
요만큼 추가가 됐다면 여기가 y는 5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에 3이 이렇게 붙어 있다면 여기가 y는 3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대표적인 식들은 우리가 한눈에 좀 확인할 수 있으면 좋고요. 이런 게 아니라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은 실제로 미분을 하신 다음에 그렇게 구조를 확인하시면 어렵지 않게 해결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신사고 교과서 예제에 이런 식들을 활용할 수 있는 예제들이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정리를 미리 하고서 문제를 푸시면 조금 더 쾌적하게 계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진짜 문제를 이게 아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여기에 보이는 이제 10번이 그 스타트가 되는데 사실은 이 문제는 굳이 그렇게 풀지 않아도 좀 쉬운 문제긴 하지만 방금 전에 배웠던 그 식의 구조를 읽는다, 연습한다 라는 입장에서 한번 체크를 좀 해봤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식이 0과 4에서 최대값은 5고 최소값은 빼기 15야 이렇게 줬을 때 a, b를 구하라고 줬잖아요. 그런데 여기 식을 잘 보시면 요 상수항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요 나머지 식을 잘 보시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a의 x제곱으로 묶이면서 x 빼기 3이라는 식의 구조고 거기에 b만큼 평행이동했구만 이런 식의 어떤 식의 구조를 띠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0과 3에서 이제 b라는 값을 가지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0에서는 접하고 3에서는 통과하는데 얘가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의 그래프를 가지게 되는 형태가 fx일 거야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fx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될 거야. 그런데 지금 내가 봐야 되는 그 구간이 0부터 4까지니까 0부터 4까지라면 실제로 4를 집어넣었을 때 무슨 값이? 그죠, 최소값이. 그리고 여기 부분이 극대가 되는 부분이 최대값이 됨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5고 여기가 마이너스 15라는 걸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최대가 되는 지점은 사실 극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까 활용할 수 있는 게 비율이라 그랬죠. 여기가 극소, 여기가 변곡점, 여기가 극대, 그리고 여기가 교점이라고 한다면 얘네들의 비율이 1대1 대 1대 1이기 때문에 여기에 값이 2라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2 집어넣으면 5가 되고 4 집어넣으면 빼기 15가 된다는 이 개형을 이렇게 한 방에 확인하실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F2는 여기는 8a 마이너스 12a니까 마이너스 4a 플러스 b가 되는데 그게 이제 5입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최소값 그러니까 F4는 여기다가 4를 집어넣어 보면 64a고요. 여기는 4를 집어넣으면 빼기 48a죠. 거기에 더하기 b니까 요거는 16a 플러스 b다. 그래서 너는 16a 플러스 b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빼기 15예요.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네들 연립해 주시면 두 개 빼서 마이너스 20a는 플러스 20입니다.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결정이 되고요. 자, 그럼 여기에 대입해 주시면 너는 4니까 b 값은 1이다. 뭐 이렇게 체크를 해서 a와 b 값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런 유형으로 비슷한 문제들을 몇 개 더 정리를 해줄 테니까 한번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좀 익혀 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거든요. 자, 여기 보이는 13번 문제도 한번 봐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이제 부등식이 성립한다를 푸는 문제고 여기 보시면은 fx 여기 보이는 gx에 대해서 이렇게 fx가 gx보다 항상 위쪽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는 건데 실제로 이걸 그대로 하는 것보다 왼쪽으로 넘겨서 hx 만드시는 게 더 편하죠. 그러니까 gx를 왼쪽으로 넘겨서 hx는 fx 빼기 gx다 라고 하면 hx가 이제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써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왼쪽으로 넘겨서 식을 정리해 보시면 4x 4제곱에 빼기 4x 세제곱에 플러스 k라는 식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나는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를 푸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친구의 최소값을 구해서 너의 최소값을 구해서 그 친구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풀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식 자체가 어디서 최소값을 갖는지를 알려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근데 약간 이렇게 3차로 깔끔하게 묶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4x 세제곱으로 묶어주면 x-1 플러스 k라는 식의 형태가 되니까 우리는 이 그래프의 개형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얘는 삼중근을 갖는 애구나. 이렇게 여기서 삼중근 0 이렇게 갖고 그리고 여기서 1에서 이렇게 또 다른 교점이 생기는 형태 그리고 k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이 선이 y는 k 같구나. 이렇게 이제 봐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이 hx 그래프가 될 거고 얘가 어디서 최소가 될까? 그래프 개형이 나왔으니까 여기겠구만 이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 그러면 여기는 사실은 우리가 누구를 알고 있으면, 그렇죠? 이 비율 관계를 알고 있으면 어딘지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요 삼중군, 어이구야, 삼중군 지역에서 3칸, 1칸, 2칸, 3칸, 요 통과하는 쪽에서 1칸,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주시면 여기가 실제로 x값이 4분의 3이 되겠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최소값은 hx의 최소값은 h 4분의 3이 되는 거고, 걔가 이제 0보다 크거나 같다로 식을 정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4 곱하기 4분의 3의 세제곱, 와, 이거 어떻게 하지? 여기다 대입할까? 4분의 3의 세제곱 64분의 27, 그리고 여기는 여기다 4분의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될 거니까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두 개가 약분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이게 이제 플러스 k까지 붙여야 되죠. 그럼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64분의 27 플러스 k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고요. 따라서 k는 64분의 27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식을 좀 보시면 약간 더 쾌적하게 풀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조금 더 이제 우리 다른 내용들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최대 최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얘 같은 경우도 이제 방정식의 실근 찾는 거고, 요 A의 범위를 찾으려고 하는데, 사실 방정식 같은 경우는 이게 교점 개수 찾을 때는 A를 왕따를 시키는 게 좀 편하죠. 그래서 A를 오른쪽에 싹 두시고 나머지를 왼쪽에 넘겨서 x세제곱 빼기 3x제곱 빼기 1이다 라고 한 다음에 요 친구 fx의 그래프를 그려서 이제 극대 극소값 찾아서 교점 찾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여기에는 애도 사실 잘 보시면 다 나와 있다라는 거지. 좀 보시면 이런 식이 눈에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누구로 묶으면, 그쵸, x제곱으로 묶으면 x 빼기 3이고 뒤쪽에 이제 빼기 1 이렇게 이제 붙어 있다라는 걸 알면, 아, 이것도 되게 대표적인 개형이구나 라는 걸 빨리 인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얘는 이렇게 0에서 접하고 3에서 통과하는 이런 그래프인데,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인데 여기가 얼마다? 그쵸,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이제 봐줄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교점 3개가 되려면 A를 여기다 꽂아야 되거든요. A, 그러면 여기와 여기와 여기, 이렇게 교점이 3개가 발생하는 건데, 그러면 요거 이제 극소값 알아야 되잖아. 근데 우리 극소값 아까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극대와 변곡점과 극소와 교점의 비율이 1대1 대 1대1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2, 여기가 1이라는 거죠. 따라서 요 극소값은 F2인 걸 알 수가 있고, 그럼 F2는 4 곱하기 마이너스 1 빼기 1이니까 요건 마이너스 5겠네요. 요렇게요. 그래서 요거에서 세실근을 갖게 하려면 A는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1까지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괜찮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율을 이용하고 어떤 식의 구조, 요건 이제 워낙 많이 나오는 친구들이니까 이런 걸 미리 정리를 하는 예제들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는 조금 최대 최소 문제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최대 최소 문제들을 생각보다 되게 싫어하고, 실제 시험에서 저런 게 나오면 많이 틀리고 그렇더라고요. 저도 테스트 쳐보면 이게 정답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이 최대 최소 문제들은 될 수 있으면 거의 다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11번 문제부터 한번 최대 최소 문제는 같이 한번 쫙 정주행을 해보자고. 자, 좀 더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좀 이렇게 풀다가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여러분들이 이것도 풀어줬으면 좋겠어, 근데 선생님이 안 풀어주고 넘어가면 여기 이렇게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그 문제도 추가로 좀 풀어 드릴 테니까 그것도 좀 안내를 좀 같이 해드릴게요. 자, 일단 뭐 얘 같은 경우는 구안에 원기둥이 들어있는데 원기둥의 부피가 최대여야 한다, 뭐 이렇게 지금 준 거죠. 그럼 나는 일단 부피를 좀 식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려면 r이라는 변수와 높이 h라는 변수가 필요한데, 여기서 계산의 편의상 h를 반으로 쪼갤 거예요. 요 반으로 쪼갠 거, 높이를 반으로 쪼갠 거를 h로 둘 거고, 요 전체 높이를 제가 2h라고 잡을 겁니다. 선생님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라고 하면은 분수 쓰기 싫어서 그래요. 그냥 파이 r 제곱에 요 반조각, 높이의 반조각을 h라고 두면 나는 이거를 2h 곱한 걸 부피다라고 잡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부피식을 세우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뭘 해야 되냐면
R이라는 문자와 H라는 문자의 관계식을 좀 세워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계식은 이거 연결을 해줘야 된다는 거고, 그럼 얘도 어떻게 연결하지? 하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괜히 9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이게 또 이제 9위의 점이니까, 이렇게 연결을 하면 요 반지름인 6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럼 여기가 R이고 여기가 H니까 결과적으로는 R제곱 더하기 H제곱이 36이다. 이렇게 이제 식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식을 이용하셔서 R제곱을 삭제해 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R제곱 자리에다가 36 빼기 H제곱 이렇게 쓰시고 여기에다가 또 2H 이렇게 이제 곱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식을 좀 안에다 넣어주면 마이너스 2H 세제곱 플러스 72H다. 뭐 이런 식으로 식을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여기 보이는 이 식의 최대값, 이게 최대가 될 때 H를 구해라. 뭐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3번 나는 저 식을 FH라고 한번 두고요. 이 식이 언제 최대가 되는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좀 약간 식이 3차인데 뭔가 좀 느낌이 쎄합니다. 그죠?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h로 묶어주면 h제곱 빼기 얼마? 그죠? 36이고요. 그럼 마이너스 2h에 h 플러스 6, 얘는 h 마이너스 6. 얘도 좀 약간 특징이 있는 3차함수라는 거죠. 그냥 3차함수가 아니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그려지냐면 그래프가 요렇게, 그죠? 0, 여기는 마이너스 6, 그리고 여기는 6 이렇게 생긴 걸로 FH가 그려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고 H라는 게 사실은 높이기 때문에 H라는 경우는 높이기 때문에 얘는 누구보다는 그쵸 0보다는 클 거고 당연히 6을 넘어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죠? 6 좀 넘을 수도 있긴 하겠다. 그죠? 근데 어쨌든 0보다는 커야 되기 때문에 요 H축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이 오른쪽 범위라는 거죠. 그러면 어디서 과연 최대가 되냐 하면 요렇게 최가 되는 요 극대 여기가 되는 지점을 찾으면 되는데 우리가 아까 요 비율을 몇 대 몇이라 그랬냐면 1대 루트 3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럼 요 h는 6을 루트 3으로 나눠주시면 내가 찾는 이 h 값이 되는 거군. 그래서 요 값일 때 h가 저기 보이는 높이는 최대가 된다.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2 루트 3 이런 식으로 찾게 되겠어요. 약간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뭐 내신뿐만 아니라 나중에 모의고사에서도 정말 많이 사용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식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익혀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막 이런 것도 이제 보이죠? 막 이렇게 보인다고, 그죠? 자, 그럼 16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이 이제 최대 최소 문제 치고는 조금 빡신 편인데 일단 주어진 조건이 밑면의 둘레의 길이와 높이 합이 216이다. 뭐 이렇게 줬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일단 요 조건을 먼저 좀 해석을 해보면 이제 원기둥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얘가 이제 반지름이 r 이렇게 있을 거고 높이가 h 있을 건데 밑면의 둘레의 길이는 요 길이 말하는 거죠. 요렇게 요게 이제 2파이 r일 거고 그리고 높이는 h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 합이 216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을 준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부피가 최대일 때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부피식은 파이 r 제곱 h다. 나 아까 뭐 잘못한 것 같다. 답 틀렸다, 그죠? 높이는 2h로 잡았으니까 이거 2배 하셔야 됩니다. 그죠? 미안. 아까 우리 요거를 h로 잡았으니까 계산 편하게 하자고. 쏘리. 자, 미안합니다. 다시. 자,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자, 이렇게 이제 부피식을 세웠습니다. 그죠? 파이 r 제곱 h 이렇게 이제 세우면 이게 부피가 되겠죠. 자, 그런데 얘가 부피가 최대가 되게 하는 원기둥의 높이를 구하세요. 뭐 이렇게 줬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h가 그죠? h가 사라지는 게 좀 계산이 좀 낫겠죠. 그래서 여기 h 자리에다가 파이 r 제곱에 216 빼기 2파이 r 뭐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파이는 그냥 바깥으로 빼고 이렇게 곱해주면 마이너스 2파이 r 세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그것도 이렇게 곱해주면 플러스 216 r 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친구가 최대일 때를 찾자 뭐 이런 거잖아요. 저는 그 식을 FR이라고 한번 더 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2파이 r 세제곱 플러스 216 r 제곱이다. 인데 이것도 사실은 약간 아까 봤던 패턴인 거죠. r 세제곱 r 제곱. 이거 접하는 앤데 그지? 얘는 마이너스 2r 제곱으로 묶어주시면 파이 r 되고요. 여기는 108 이렇게 남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0에서 접하고요.
그리고 파이분의 108에서 통과를 하는데 여기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아래로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죠. 그럼 그래프의 개형이 자 이렇게 이제 FR이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FR이에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 친구가 최대가 될 때는 여기 극대 지점일 거고, 그럼 극대 지점인 건 또 아까 비율로 찾을 수 있다 그랬죠. 여기가 극소, 여기가 변곡점, 여기가 극대, 여기가 교점. 그럼 여기가 1대 1대 1이니까 요게 되게 하는 R값은 이것의 3등분의 2배, 즉 파이의 108 곱하기 3분의 2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약분해서 여기가 36이고요. 그럼 파이분의 72라는 지점에서, 즉 R이 누구일 때? 파이분의 72일 때 부피가 뭐가 된다? 최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너일 때 부피가 최대가 되는데 나는 그때 누구를 구해야 되니까, 그쵸? 높이를 구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높이, 내가 구해야 되는 높이 식은 216 빼기 2파이 R이 되고요. 자,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이 R 값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파이분의 72 이렇게. 그러면 요게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216 빼기 144인가요? 이렇게 되니까 이게 얼마지? 2에 72? 뭐 이런 식으로 결정이 돼서 이때 원기둥의 높이는 70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래서 이제 16번까지 한번 해봤고, 이제 17번. 요거는 사실 접선의 방정식 예제기는 한데 아마 제가 지난 시간에 이거를 풀어드리긴 했을 거예요. 영상으로 이렇게 남긴 게 있을 거니까 그거는 한번 풀이를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이번에는 조금 접선의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를 우리가 영역으로 좀 정리를 해서 요 영역을 가지고서 좀 쉽게 이 계산을 좀 줄여서 K의 범위를 구하는 것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당연히 정상적인 풀이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서술형으로 되게 잘 나오거든요.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서술형으로. 근데 서술형에서 이런 어떤 기교를 부리게 되면 사실은 선생님들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객관식으로 나왔다면은 이런 풀이들은 시험에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니까 한번 조금 그런 데서는 좀 활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걸 알고 있으면 나중에 모의고사 준비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것은 3차함수는 사실 변곡점이라는 걸 가지고 있고, 그 변곡점은 우리가 그 도함수의 대칭축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거든요. 사실 이거를 알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이게 좀 익숙할 텐데 나는 이런 걸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 하는 친구들은 이게 한번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예를 들자면 우리가 y는 x세제곱 같은 경우를 예로 들자면 이 친구는 도함수가 이제 3x제곱이죠. 그럼 실제로 원래 함수는 x세제곱, 이게 이제 fx라고 하면 도함수는 0에서 대칭축을 갖는 이런 이차함수가 된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이차함수를 기준으로 이 친구가 대칭축을 갖는 이 지점, 이 지점이 사실은 여기 보이는 이 3차함수의 변곡점이 되는 지점이고, 이 이차함수는 여기가 이제 선대칭을 이룬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3차함수는 여기서 이제 점대칭을 이룬다라고 보시면 요 점대칭을 이루는 대칭점을 우리가 이제 변곡점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점을 기준으로 3참수는 기본적으로 변곡점이라는 걸 점대칭을 하는 변곡점을 가지게 되는데,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fx라는 식을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저 변곡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3a 분의 b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해주시면 되거든요. 마이너스 3a 분의 b. 어디서 많이 본 느낌이긴 하죠. 예전에 우리가 이제 이참수가 이렇게 있었을 때 그 이참수의 대칭축이 사실은 뭐였냐면 마이너스 2a 분의 b였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참수의 대칭축이었고, 얘는 3참수니까 뭔가 여기가 3인가? 뭐 이런 느낌으로 연상을 하시면 외우기도 좀 편할 텐데, 어쨌든 이 변곡점의 x좌표는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친구의 도함수는 3ax제곱에 플러스 2bx에 플러스 c다. 이렇게 이제 봐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얘의 대칭축을 구해보시면 확인이 되시는 겁니다. 너의 대칭축이 마이너스 너의 2배에 여기에다 2b를 이렇게 옮긴 거일 거고, 이게 약분해보시면 마이너스 3a분의 b죠. 그러니까 이 친구의 대칭축을 이용하면 누구도 구할 수 있다. 요 변곡점도 구할 수가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변곡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자, 그럼 이거 뭐 얘기하려고 그러냐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이렇게 3참수가 하나 있잖아요.
3차함수가 뭐 지금 음수니까 제가 이렇게 그어봤는데 이 3차함수가 변곡점을 가질 거란 말이야. 그럼 얘를 기준으로 보면 얘는 마이너스 3a분의 b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2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 점이 지금 2라는 x좌표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2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마이너스 8에 24 빼기 22 더하기 6이 돼서 요거는 이제 2라는 값을 가지게 되고 y 값은 0 이렇게 이제 찍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변곡점에서 3차함수가 접선을 긋게 되면 그 접선이 이렇게 이제 중간을 뚫어버리는 접선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서 많이 봤냐면 x세제곱 같은 경우가 그렇죠. x세제곱 딱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변곡점이 사실은 0이죠. 그런데 이 0에서 접선을 그어보면 이게 3x제곱 0 대입하면 기울기가 0이라서 요 y는 0 이게 이제 접선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3차 함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변곡점에서 접선을 긋게 되면 이렇게 이제 위아래가 뒤집히는 뚫리는 접선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런 딱 선 하나를 긋게 되면 얘가 이제 영역이 좀 결정이 됩니다. 어디가 있냐면 이렇게 제가 노란색으로 색칠하는 요 영역, 요런 영역, 이 영역하고 요 영역, 요런 영역이 생기고요. 아니면은 요 파란색 영역, 요런 데가 생깁니다. 자, 이 영역을 이제 잘 기억을 해두세요. 이렇게. 자, 일단은 이 파란색으로 생긴 이 영역은 접선을 한 개밖에 못 긋는 조언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이 그렇다면 이쪽도 그렇습니다. 접선을 한 개 그을 수 있는 조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노란색 부분이 접선 3개 조언이에요. 얘도 접선 3개 조언. 자, 왜 그렇게 되는지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여기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그릴 건데 여기 변곡점의 요 아까 그은 접선, 요 접선 위나 또는 요 경계, 요 곡선 위, 그죠? 곡선 위에서는 접선을 2개를 그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정리가 돼 있으면 나중에 되게 풍부하게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뭐 저런 걸 기억해 귀찮아 이러지 마시고 한번 요 끝까지 한번 정리를 잘 해보시면 도움이 되게 많이 되실 건데, 자 이렇게 이제 나눠진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일단 확인을 해주시면 일단 첫 번째. 이렇게 곡선과 변곡점의 접선만 있으면 이게 영역의 구분이 된다. 그리고 얘네들을 기준으로 3개 존, 하나 존, 그리고 2개 존이 있는데 2개 존은 접선이거나 아니면 곡선이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게 왜 그렇게 되냐 하고 생각을 해보면 자 봐봐요. 3개 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이런 데서 점을 하나 가지게 되잖아.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가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접선이 2개가 생겨요. 여기서 하나 그리고 저쪽에서 하나.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저 반대편을 보시면 요렇게 생긴 위로 볼록인 생긴 부분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얘가 이쪽에서 요렇게 하나 더 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3개 존이 되는 거야. 약간 이해될까? 자 다시 한번 생각해봐. 요 반대편도 보세요. 이쪽, 요쪽 이런데 3개 존에서 점을 하나 아무렇게나 찍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이쪽에 하나 그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쪽에 하나 그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이 변곡점 기준으로 이게 위로 볼록이라서 그렇다고. 근데 이 반대편에는 또 아래로 볼록인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접선을 또 그을 수가 있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해됐을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데가 이제 3개 존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데는 사실 딱 이런 데 긋게 되면 이 아래로 볼록인 데서 절대로 못 긋죠. 이 안쪽에서는 접선을 그을 수가 없으니까 이쪽에 하나 딱 딸랑 그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뭐 그려도 보니까 너무 난도질을 한 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 이런 경계서 그으면 이런 데 하나, 뭐 저런 데 하나, 뭐 이렇게 이제 돼서 이런 게 이제 2개 존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뭐 약간 일반적인 풀이는 아니지만 이런 걸 좀 정리를 해두시면 이 문제를 굉장히 손쉽게 풀 수 있다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손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공부를 했으니까 한번 이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보시면 1,k라는 점이 있는데 얘는 x좌표가 1이고 y좌표는 아직 모르지만 여기서 이 곡선에다가 서로 다른 세 접선을 긋는답니다. 자, 그랬을 때 k 값의 범위 한번 구해볼래? 뭐 이렇게 지금 준 거고요. 자, 일단은 방금 전에 확인을 해본 것은 이렇게 3차함수가 있으니까 얘는 얘대로 쓰는데 우리가 경계를 좀 확인하려면 이 변곡점에서의 접선이 필요하다 그랬으니까 변곡점 아까 x좌표 얼마였죠? 2였죠? 그러면 2, y좌표도 한번 찍어보면
마이너스 8에 24 빼기 22 더하기 6이니까요. 이렇게 하면 이제 플러스 2라서 더해주면 0이 돼서 너는 2,0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친구의 기울기도 좀 구해주시면 너의 도함수가 마이너스 3x 제곱에 플러스 12x 빼기 11이니까 여기다가 이제 2를 대입해 보시면 마이너스 12 플러스 24 빼기 1입니다. 그럼 요게 이제 1인가요? 얼마지? 12, 1이죠? 그러면 기울기가 1이고 2,0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y는 x 빼기 2다. 뭐 이렇게 생긴 게 요 접선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식이 이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 지금 접선이 3개가 그어져야 된다. 그러면 이제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얘 같은 경우는 요 3개 존, 그죠? 여기하고 여기에 어떤 점이 있어야 되냐면 여기 보이는 1,k라는 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봐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1,k가 이런 데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제 접선을 3개가 그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k가 어디까지 되냐라고 보면은 1을 넣었을 때 여기와 여기 이 두 점 사이에 k 값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아주 손쉽게 얘가 3개 존 안에 들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요거는 뭐냐라고 하면 x좌표가 1일 때 요 변곡점의 접선위의 점이니까 여기다가 1을 대입해 보시면 y좌표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 함수에다가 x좌표를 1을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1 더하기 6 빼기 11 더하기 6이 되면서 0이죠? 너는 1,0이 된다는 거지. 그럼 결과적으로는 여기 보이는 k 값이 누구보다는 크고 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으면 서로 다른 세 접선을 그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영역을 좀 알아두시면 이런 식으로도 풀 수 있다고요. 뭐 빨리 풀려면은 이런 게 좋은데 기본적인 정상적인 방법을 충분히 연습한 후에 좀 시간을 좀 단축하고 싶다. 아니면 좀 풍부하게 더 확장을 시키고 싶다면 이런 내용들까지 같이 연습을 해주시면 나중에 두고두고 유용하게 쓰실 거다. 특히 어려운 문제를 푸실 때 많이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되죠? 자,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사실은 깊이 있게 얘기하면은 되게 써먹을 때가 많은 문제인데, 자, 요거는 이제 식의 작성을 가지고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자, 식의 작성. 자, 제가 좀 오늘 사실 수투 수업을 준비하면서 느낀 게 이게 좀 할 얘기가 너무 많아. 이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냥 풀어줘도 되긴 하거든요. 굳이 이런 거 안 해도 사실 문제만 푸는 건 할 수는 있어. 근데 내가 지금 여기서 굳이 시간을 내서 이런 거를 설명을 하고 소개를 하는 건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이야. 처음에 저도 학생들 가르칠 때는 야, 이런 것까지는 몰라도 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정말 가르치고 뭐 수능 대비도 해보고 애들 시험 치게 하고 다 이렇게 해보니까 결국엔 이런 걸 다 알아야 되더라고. 모르면 나중에 정말 두고두고 너무너무 힘겨워해. 그러니까 미리미리 지금부터 이런 것들은 준비를 해서 공부를 하시면 정말 두고두고 잘 써먹을 거니까 조금만 귀찮더라도 그냥 풀어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나를 위해서 조금만 시간 투자를 해줘. 저 말고 여러분을 위해서 분명히 크게 보탬이 될 거야. 알겠죠? 자, 이제 식의 작성을 조금 정리를 해볼 건데, 여러분들한테 조금 몰입도를 높이게 하기 위해서 제가 2차부터 한번 샘플을 좀 잡아줄 테니까 한번 천천히 잘 따라와봐요. 자, fx가 2차 식이야. 그런데 우리가 식을 작성하고 싶어.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여기가 뭐 x축인데 fx가 1, 3이야. 이러면 우리 fx 작성 어떻게 하죠? 하면 1 집어넣어도 0 되고 3 집어넣어도 0 되고 최고창의 개수 모름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1, 3 이렇게 줄 때 이렇게 하는 거고 사실은 또 조건에 따라서 이 친구의 꼭지점이 2,4야.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런 경우라면 우리는 fx 2차식을 x-2의 제곱 플러스 4 최고창은 모르니까 k 뭐 이런 식으로 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한 가지로만 작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뭐냐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2차만 그런 게 아니라 3차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내가 fx를 3차식이라고 했을 때 3차식에서 갖고 있는 식의 조건이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fx가 x인데 여기가 알파1, 여기가 알파2, 여기가 알파3 뭐 알파는 다 주어졌다고 치면 이렇게 이 x값 3개에 대해서 y값이 a다 라고 이렇게 주게 되면 이런 경우는 3차를 어떻게 작성하는 게 좋냐 라고 하면 당연히 알파1을 대입해도 알파2를 대입해도
알파 3를 대입해도 A가 나옵니다. 이렇게 써주는 게 좋지 않겠냐? 작성을 할 때. 그죠? 그 최고창의 개수는 K다. 이렇게 잡는 게 좋겠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fx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다 갈까? 그냥 이렇게 극대로서 이 조건을 줄 때도 있단 말이야.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베타 1, 여기가 베타 2, 그리고 여기는 y는 b다. 이렇게 이제 조건을 줬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식을 작성하는 게 좋겠냐라고 하면 이런 경우는 fx를 x-베타 1의 제곱, x-베타 2. 왜냐면 여기는 접하니까 튕기는 거니까 2제곱으로 이렇게 조건을 준 거고요. 그리고 y 값은 얼마? 플러스 b. K 이렇게 세우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약간 이해될까요? 그리고 실제로 작성할 때는 얘를 사용하시는 게 진짜 좋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비율이 존재하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값들을 유추하는데 굉장히 편한 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 값에서 식을 잡아주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y는 c다 이러면 이런 지점을 가지고 작성을 하는 게 3차는 좋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3차도 이렇게 작성해서 했을 때 3차만 있는 건 당연히 아닐 거고, 그쵸? 누구도 있다? 4차도 있는데 4차는 제일 많이 쓰는 게 이렇게 대칭형,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대칭형 작성에서는 깔끔하게 여기로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그죠? 여기로 작성을 하면 여기가 알파 1, 여기가 알파 2라고 하고 여기를 뭐 y는 a다. 이러면은 요 4차 함수 식은 x-알파1의 제곱, x-알파2의 제곱 플러스 a 최고차항 계수는 k 뭐 이런 식으로 둘 수가 있고요. 물론 이쪽으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주어진 조건에 따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삼중근 형태. 자, 삼중근 형태 아까 한번 보여드렸죠. 이렇게 삼중근이고 여기가 알파1, 여기가 알파2 이렇게 되고 여기가 y는 뭐 b다 이러면은 이런 경우는 x-알파1의 세제곱, x-알파2 플러스 b의 최고차항계수 k 이렇게 잡아주시면 굉장히 깔끔하게 4차식도 정리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제 작성하는 걸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물론 이게 다는 아니지만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편하게 식 세울 수 있는 어떤 샘플들을 보여드린 거고 그걸 가지고서 여기 보이는 18번도 한번 해결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자, 어떻게 잘 듣고 계신지 모르겠네. 그죠? 저는 안 보이니까 그냥 저 혼자 되는 대로 막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만 좀 들으시는 분들이 어떨지 잘 모르겠네요. 오늘은 좀 어제보다는 채팅도 좀 적은 것 같고 좋아할 수는 더 많은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 어떻게 좀 들을만 한가요? 지금 우리 벌써 그래도 거의 1시간 다 돼간다. 그죠? 우리 서로 인사는 좀 할까?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잠깐만.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큰 얘기를 할 건 아니고 그냥 저 지금 듣고 있어요 정도만 해주셔도 제가 조금 뭔가 소통하는 느낌으로 여러분들하고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아무도 없나? 나 혼자 하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누구야? 백상민 아니야? 혹시 제가 아는 백상민이겠죠? 아닌가? 자, 일단은 뭐 알겠습니다. 일단 진행은 해보도록 하고요. 자, 18번 보면 이제 상민이구만. 상민도 한번 봐야 되는데. 자, 일단 시작을 해보죠. 여기 보면은 4차함수 fx가 있는데 f형은 0이다 이렇게 줬고요. 그리고 f-x하고 fx하고 같아요 이렇게 준 거는 이게 이제 y축 대칭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y축 대칭이면서 0에서 0 지나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4차함수니까 4차함수의 개용 중에서는 그래프가 이렇게 선이 이쁘게 안 그어질까? 뭐 4제곱 4중근 가는 형태 뭐 이런 것도 하나 있을 거고요. 그죠? 아니면은 아까 봤던 대칭형 이게 요런 느낌으로 요렇게 생긴 애도 사실 하나 이렇게 생길 수 있겠죠. 최고차항이 1이라 그랬으니까 뭐 x 4제곱은 뭐 이렇게 생기면 뭐 이렇게 생기는 애도 있고 뭐 이렇게 생기는 애도 있지 않겠냐?
그런데 뭐 일단은 뭐 얘보다는 얘가 답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얘로 먼저 한번 조건을 더 찾아볼 거야. 뭐 이렇게 이제 출발을 해보고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조건을 또 뭐라고 줬냐면 절대값 fx를 붙여서 y는 4랑 붙여봤더니 교점이 4개랜다. 뭐 이렇게 준 거죠. 그러면 요 함수에다가 이렇게 절대값을 붙여보면 얘는 식이 이야 짠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생긴 게 사실은 절대값 fx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거기에서 y는 4. 뭐 이렇게 이제 아이고야. 이거 어떡하지? 대칭이면 좀 그림을 좀 이쁘게 그렸어야 되는데 그죠? 자, 다시 쥐야 이렇게 생기게 그어서 여기가 y는 4다. 이렇게 이제 찍어 주시면 이제 교점이 딱 몇 개가 된다? 그쵸, 4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아, 그러면 저 조건이 나한테 주는 것은 원래 함수의 누가? 그죠, 극소값이 마이너스 4구나. 이렇게 지금 조건을 저렇게 준 거라는 거죠. 그럼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 식을 세울 거냐라고 하면 일단 뭔가 이 식을 완성을 해야 F3을 구할 건데 잘 보면 이게 좌우 대칭형이고 식 이럴 때는 작성 어디서 하는 게 좋아요? 이 지점에서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여기가 0이고 그죠? 여기하고 여기가 좌우 대칭이니까 이 간격이 같다라는 것만 알아요. 여기가 얼마인지는 몰라. 그럴 땐 과감하게 이렇게 문자로 쓰셔서 fx를 작성해 주시면 우리는 식을 아주 깔끔하게 x 플러스 알파의 제곱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빼기 4입니다. 이렇게 이제 세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고창의 개수는 1이니까 1 이렇게 잡아주면 작성이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처리를 해주셔야 될 건 그럼 이 알파는 얼마지? 인 건데 우리가 사실 함수값 하나를 알고 있거든요. f0이 0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f0 이렇게 넣어주시면 알파 제곱에 또 알파 제곱이 되고 빼기 4가 되는데 그게 이제 0이라는 게 될 거고요. 그럼 알파 4제곱은 4다. 뭐 이런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럼 fx 뭐야? 알파 제곱은 2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거야. 알파 제곱은 2. 그러면 알파는 풀마인데 루트인데 뭐 사실 어떤 값 넣어도 똑같이 나올 거니까 여기다 이제 넣어 주시면 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식을 좀 정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얘는 x 플러스 알파, x 마이너스 알파를 통째로 묶어서 제곱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의 통째로 제곱이라고 본다면 fx는 어떻게 되나요? 알파 제곱이 지금 2니까 x제곱 빼기 2의 제곱 빼기 4다. 뭐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f3을 구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기다 이제 3을 넣으면 너는 9가 되고요. 그래서 7의 제곱 49 빼기 4 해서 답은 45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돼 있네요. 뭐 반지름이 10이고 높이가 9인 원뿔 모양이 이렇게 있는데 매초 1cm씩의 수면의 높이가 올라가도록 불을 넣는다. 그러면 이거 이제 1초 오면 1, 2초 오면 2, 3초 오면 3. 근데 이제 우리가 몇 초인지 모르니까 이걸 t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이를 일단 시간에 관한 함수로 잡아주는 게 일단 첫 스타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의 높이는 t에 관한 함수 t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이거를 물의 부피의 변화율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우리는 물의 부피를 시간에 관한 함수로 표현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물의 부피의 변화율이라는 것은 이 v를 t로 미분을 하란 얘기죠. 그러니까 f't를 구해라 이런 얘기가 되는데 6초 후에 구해라 인 거니까 f'6을 구해라 뭐 이런 문제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ft 요거 잘 구해주시면 됩니다. 부피를 시간에 관한 함수로만 잘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 여기가 9고 여기가 12니까 약분해 보면 약분을 뭐하러 해, 그죠? 이게 닮음이니까 이 비율이 3대 4라는 거죠. 그럼 여기하고 여기하고도 3대 4일 거니까 너는 3분의 4t다. 뭐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t값이 결정이 되고요. 자, 그럼 얘는 뿔이니까 3분의 1에 파이 곱하기 r 제곱. 그럼 얘는 9분의 16 t 제곱. 이렇게 되고 높이도 똑같이 t 이렇게 잡아주면 이게 이제 부피식을 t에 관한 함수로 세팅을 한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f't는 이거 미분해 주시면 27분의 16파이에 이제 3t 제곱이 되고요. 자, 그럼 거기다가 이제 t 값에다가 6을 대입해 주시면 얘는 27분의 16파이 곱하기 이거 뭐야 약분하면 9잖아요, 그죠? 곱하기 36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이렇게 약분하면 4죠. 그래서 너는 64 바이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뭐 단위는 세제곱 퍼 세크다 뭐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한번 봤고요.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중간고사 때 찍은 건데 그때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시험 범위 들어가는 건. 그리고 여기서는 뭐가 있을까? 사실 이렇게 제가 미리 표시를 해놓은 건데 요 13번은 진짜 쉬운데 질문을 많이 해서 표시를 했고 14번은 뭐 이런 것까지 해나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이거 사실 잘 못하는 친구들 많아서 이것도 한번 체크는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15, 16 이렇게 정도 풀어보려고 합니다. 요거하고 이제 적분 가겠습니다. 짜잔짠짠. 자, 가보죠. 지금 보시면은 일단 주어져 있는 게 f'x입니다. 그죠? f'x가 이렇게 생긴 3차 함수 그래프로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g'x도 주어져 있어요. g'x는 요겁니다. 요게 이제 g'x예요. 자, 그리고 뭐 얘네들의 교점이 b하고 e다 이렇게 줬으니까 여기가 b고 여기가 e다 뭐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일부러 준 것 같아요. 여기에서 극대극소를 갖는다. 뭐 C하고 D에서 극대극소를 갖는다. 이건 사실 필요는 없지만 그냥 준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hx가 극소일 때 x값을 구해라. 이렇게 한 거죠. 자, hx가 극소일 때를 구하려면 사실은 이 친구의 도함수를 구해서 이 친구의 도함수의 부호를 관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뀔 때 우리는 극소라는 걸 안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 여기 식에서 이 부호를 관찰하는데 사실은 f'x의 그래프를 이렇게 갖고 있고 여기는 g'x의 그래프도 이렇게 갖고 있으니까 사실 여기서 부호가 그냥 따로따로 보고 바로 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잘 보시면 2를 기준으로 해서 x값이 2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f'x가 g'x보다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f'x가 아래쪽에 있다는 것은 이 친구가 작은 값을 가진다. 더 아래쪽 값을 가진다는 얘기고 그러면 작은 거에서 큰 걸 빼면 그때 부호는 음수라는 거죠. 즉 h'x는 2보다 왼쪽에 있을 때는 부호가 다 뭐가 된다? 음수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h'x가 이 부분은 2보다 큰 쪽에서 부분은 h'x가 gx보다 위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위쪽에 있다는 얘기는 이 친구의 값이 더 뭐하다는 얘기?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네가 크고 얘가 작은 거니까 요거는 부호가 양수로 바뀌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f'x는 2라는 지역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부호가 바뀌고 그러면 극소가 되게 하는 x값이 바로 2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5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14번. 자, 이거는 이제 근해 분리에 관한 문제인데 이런 거는 의외로 좀 아직도 많이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일단 저기에 보이는 3참수가 극값을 가져야 되니까 우리는 이 친구의 도함수를 구해서 부호가 바뀌는 지점을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 0과 3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거니까 이런 상황을 그래프로 좀 확인을 해보면 이 참수 f'x가 있을 때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라고 하면 이런 데서 이제 극대값 가지고 베타에서 극소값 가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0부터 3까지 범위라고 하는 거는 여기가 0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이 지역에서 알파와 베타가 존재해야 이 조건에 만족한다라는 거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 이참수의 입장에서는 알파와 베타가 0과 3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함수에서 보면 그런데 이걸 또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이 알파 베타가 요 방정식의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또 뭐가 돼야 돼? 그렇죠. 서로 다른 두 근이 누구보다는 크고 두 근이 0보다는 크고 2보다는 크고 아니 0이다. 그죠? 0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 즉 근의 분리를 좀 해줘야 된다. 근의 위치를 좀 구분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보통 근의 분리할 때 사실 함수값을 제일 먼저 활용을 하죠. 0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도 지금처럼 양수가 되고 3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도 양수가 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대칭축, 그죠? 대칭축이 0과 3 사이에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판별식. 얘는 이제 극값이기 때문에 중근이 허용이 안 되죠. 극값 두 개 가지려면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a 값의 범위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f'0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0을 넣어서 a가 되고 네가 양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f'3 같은 경우는 27 빼기 18 더하기 a니까 요거는 이제 9 더하기 a죠. 네가 양수다.
그럼 요거는 이제 A가 마이너스 9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대칭축 같은 경우는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여기 이제 1이 나오거든요. 대칭축이. 그러면 1은 항상 0과 3 사이에 있으니까 이거는 뭐 그냥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할 거고. 자, 판별식 가시면 요건 이제 짝수니까 4분의 D 가죠. 그러면 마이너스 3의 제곱에 빼기 이렇게 두 개 곱한 거 3A가 되니까 이게 9 빼기 3A인데 네가 양수다. 그럼 마이너스 3A는 마이너스 9보다 크다. A는 3보다 작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다 찾아보면 결과적으로 이걸 공통으로 만족해야 되는 거거든요. 0보다 크면서 마이너스 9보다 크다. 이 두 개를 공통으로 만족하는 건 0보다 크다고요. 그럼 0보다 크면서 3보다 작은 거를 쓰면 내가 찾는 A 값의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A는 0부터 3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번도 한번 해봤고요. 자, 요거 근해 분리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되는지가 잘 기억이 안 난다면 제가 또 관련된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자, 15번. 요런 문제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올해 모의고사 문제에서 이런 해석을 요하는, 물론 이거는 그게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긴 하지만 요 문제를 확장해서 어렵게 만든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이거를 가지고서 연습을 충분히 잘 해주시면 그런 데서도 또 똑같은 게 좀 더 어렵게 표현이 된 것뿐이다. 뭐 이런 것들을 나중에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1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이렇게 절대값 씌운 애가 미분 가능하다 안 하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그래프 해석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먼저 좀 체크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조금 저 표현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도함수를 먼저 구할 거고요. 이거 진짜 질문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되니까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극소값이 f의 극대인가? 극대값이 f1인데 여기다 1 넣어보면 2 빼기 9 더하기 12 빼기 5가 돼서 0이라는 값이 나오고요. 극소값이 f인데 얘는 16 빼기 36 더하기 24 빼기 5가 되니까 마이너스 20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이게 이제 아이고야 1에서 0이고 그죠? 2에서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그래프는 뭐 이런 식으로 3차 함수 그래프가 fx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fx 더하기 a는 뭐냐 하고 보면 이거는 y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얘가 1 집어넣으면 0인데 얘가 a만큼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그려지면 fx 더하기 a가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양수라고 했으니까 위쪽으로만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친구를 뭘 시켜? 저 절대값을 시킨대. 그럼 절대값을 시키면 x축 위쪽은 그대로 쓰시고 x축 아래쪽을 꺾어 올려서 그래프가 결정이 되죠.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절대값을 붙이니까 이 뾰족한 지점이 뭐해? 그쵸, 미분 불가능한 지점. 그러니까 한 점에서만 미분 불가능한 상황이 지금 현재 연출이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은 내가 찾는 이 K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 그래프로 표현이 된 건데 이게 언제까지 되냐 이런 거죠. 양수 A가 얼마만큼 돼야 저게 항상 성립하냐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내가 한번 안 되는 걸 한번 생각해보자. 아주 찔끔만 올렸다고 생각해봐야 A를 요만큼 올렸어. 요만큼.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절대값을 해봤다고 치죠. 그러면 사실은 요 지점과 요 지점과 요 지점 세 지점에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요거는 안 되는데 그럼 이게 언제부터 되는 거지? 하면서 얘를 조금씩 더 끌어올려 보자고. 조금씩 더 끌어올리면 아직도 3개고 아직도 3개고 아직도 3개다가 띠용 여기잖아. 그죠? 여기. 딱 이렇게 됐을 때가 경계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부터 여기서만 미분 불가능하고 여기서 이제 미분 가능해지는 거죠. 그럼 이게 얼마만큼 올라간 거죠?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이게 마이너스 1이었단 말이죠. 근데 얘가 딱 뭐가 될 때? 그쵸, 0이 될 때. 그러니까 y축 방향으로 1만큼 올라갔을 때가 사실은 처음으로 이 지점에서 미분 가능해지는 거고 그러면 얘가 1일 때부터니까 1보다 커도 되는 거죠. 그래서 합치면 a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런 과정들을 해석을 하는 거를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해되시죠? 이런 느낌.
자, 16번 보고 이제 우리 적분 갑시다. 나머지는 뭐 얼추 괜찮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좀 다른 질문 있으면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자, 1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사각형의 넓이는 이 점 하나로 쉽게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점의 좌표를 t라고? 그래, t라고 써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 좌표를 줬다고 칩시다. 자, 그럼 넓이식을 제가 ft라고 하면 이게 이제 x좌표가 t니까 요 길이가 t잖아요. 그러면은 밑변은 2t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y좌표는 3-t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이게 마이너스 2t 세제곱 플러스 6t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ft인데 요거의 이제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아유 이것도 보니까 우리 아까 약간 했던 게 좀 생각이 납니다. 그죠? 요거 식이 바로 그려지는 케이스잖아. 그죠? 얘는 마이너스 2 t로 묶어주면 t제곱 빼기 3이 되고요. 마이너스 2t에 t 플러스 루트 3, t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생겼으니까 요 3참수 그냥 바로 그릴 수 있죠. 이런 느낌으로 아이고야 이런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 여기가 0, 여기가 루트 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t값 양수라고 보면 여기만 보면 되잖아요. 여기서 어떤 값을 넣어야 최대가 되겠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요 극대값이 되게 하는 x값인데 우리 요거하고 요거 비율 아까 1대 루트 3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1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f1 넣어주시면 되고요. 2 그러면 여기는 1 집어넣으면 얘도 2가 돼서 최종적으로 답은 4다. 뭐 이렇게 마무리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마 요식 보여주고 싶어서 한번 제가 셀렉을 한 것 같아요.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까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것은 그렇게까지 막 부담스러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분을 좀 마무리해 봤고요. 저는 이제 적분을 하러 가겠습니다.